네, 안녕하세요.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영어과 강사 김윤희입니다. 네, 제가 풀이할 문제는 중3 응용, 중2 응용 어법 문제이고요. 저는 이번에는 중3 학생, 중2 학생들 모두 90점 이상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네, A번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네, A번 질문의 내용은 그 편승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풀이를 해드릴 건데요. 네, 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서 편승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s a rule, 일반적으로 people want to belong to a popular group, 사람들은 인기 있는 그룹에 속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글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소속감이라는 건데, 소속감이라는 것은 basic social need,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욕구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네, 한국어로 해석해보고 풀이를 해드릴 텐데, 사람들이 아마도 그것은 자신감이나 아니면 안전성을 더 느끼게 해줄 거다.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그룹이 아니라 인기 있는 그룹에 속함으로써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나 안전성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에 보시면 예시가 나오는데요. 자, 사람들은 네, 10대들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 네 번째 줄 볼게요. 네, 구매를 하는데 비싼 스니커즈, 운동화나 옷을 구매를 하는데 여기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they're friended by those things. those thing이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비싼 신발이나 비싼 옷을 가리켜요. 뭐 그게 이뻐서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사고 싶었던 것들이 아니라 단지 친구들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도 똑같이 사는 그런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밴드웨이건 에펙트라고 해서 전형적인 편승 효과의 예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편승 효과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제 유래를 보게 될 건데요. 그 100년 전쯤에 미국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보실게요. 자, 밴드웨이건 as a vehicle, 어떤 차량이냐면 pulled by a horse or oxen이니까 말이나 소에 의해서 끌렸던 차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바퀴가 달렸고 말이나 소가 앞에서 이끌었겠죠. 근데 it was used to carry a political candidate이니까 정치적인 후보자, 그러니까 이게 선거 유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악단을 태우고 to draw attention of a crowd, 관중들의 그런 관심, 뭐 집중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태우고 다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many people would actually jump onto their favorite candidate,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자의 악단, 그러니까 여기서 밴드웨이건이라 그러면 뭐 악단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악단에 올라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들은 어떻게 판단이 됐냐면 네, 밴드웨이건이 있으면 그 후보자랑 악단들만 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타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기 사람이 많이 모였네 라고 해서 그들이 뭘 느끼냐면 another interesting aspect, 또 다른 흥미로운 면이 뭐가 있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관중들이 would prefer to join, 함께 하고 싶어 하더라. 근데 어떤 마차에 타고 싶어 하냐면 loaded by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던 그런 마차에 타기를 원하더라 라고 하면서 A번 지문이 끝마치게 됩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에서는 네, feel이라는 동사를 잡을 건데요. 네. 네, 조세민 선생님, 네, 중등부에서 feel이라는 동사는 중1리 때 어떤 동사로 많이 가르치죠? 네, 맞습니다. 그 중3 응용어법 문제인데요. 여기서 feel이라는 동사를 저희 학생들이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온다라는 것을 공식처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에서는 feel이라는 동사가 포인트가 맞기는 하는데 뒤에 나오는 품사가 뭐가 나와야 되고 왜 그렇게 쓰여야만 하는지 문제 풀이할 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에서는 그런 관중들이 마차에 타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떤 마차냐면, 여기서 학생들이 그 점수대가 낮은 70점대 이 학생들이 볼 때는 실려있다, 바위가 보이니까 수동태네 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해석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선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실려있는데 뭐를 실었냐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전치사이고요. 바위라는 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B번 지문 내려가겠습니다. 네, B번 지문에서는 불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글이에요. 네, 불꽃 축제 이제 여름이면 많이 하게 되는데 불꽃 축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글입니다. 네. 독립기념일이나 새해에는 사람들이 celebrate with firework, 불꽃 또는 불꽃놀이라고도 하죠. 기념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화자가 질문을 합니다. How are fireworks invented? 어떻게 불꽃놀이가 발명이 됐을까? 그러면 많이들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언제 발명됐을 것 같아? 그러면 대부분 그냥 좋아하는 경향만 있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은 잘 하지 않잖아요. 네, 어떤 전설에 의하면 fireworks have invented, 발명이 되어 왔는데 자,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발명이 되어 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잡아야 되는지 문제풀이할 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중국에서 한 2000년 전쯤에 대략 그쯤에 발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순서가 이 세 번째 줄부터 여기까지 계속 발전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좀 길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요리사가 우연히 솔트페이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초석이라고 하고요. 소금 맛이 나는 하얀 가루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into cooking fire, 요리를 하다가 불에다 떨어뜨렸는데 이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pretty colored flame이니까 조금 이쁜 색깔이 있는 그런 불꽃을 좀 만들었다. 그래서 곧 중국 사람들이 the Chinese learned to make gunpowder. 자, 뭘 만들었냐면 화약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이 초석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인그리디언트를 합쳐서 화약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단계예요. 자, 그리고 수도승이 나오는데 리티안이라는 수도승님께서 네, invented firecracker by packing gunpowder into bamboo shoots라고 하니까 그 죽순에다가 대나무 죽순 있죠? 거기에다가 화약을 같이 써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throwing them to the ground. 바닥에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재호 선생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빵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빵이 포인트인데 이렇게 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수도승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런 the loud noise, 이렇게 큰 소리가 could scare away evil spirit, 그 악령을 쫓친다.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남으로써 뭔가를 물리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났어요. 1292년이 됐는데 유명한 이탈리아 탐험가 이탈리아인이죠. 그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갔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 감명을 받았냐면 이 파이어크래커를 보고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유럽 사람이니까 he decided to introducing gunpowder to Europe. 유럽에 한번 이 화약을 소개해보자 해서 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불꽃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까지 3단계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develop new kinds of firework, 새로운 종류의 불꽃을 이 건파우더를 가지고 발전을 시켰더라. 그래서 오늘날에 불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뭐 엘리자베스 여왕도 좋아하시고 뭐 셰익스피어라는 극작가도 좋아하시고 그게 언급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비번 지문이 끝마치게 됩니다. 네, 문제풀이 같이 보겠습니다. 네, 3번 문제에서는 시제를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고우라는 말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어고우라는 거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말로서 저 have been invented라는 시제가 잘 맞게 쓰였는지 아니면 아니면 이 시제를 바꿔서 발명이 된 거니까 was invented로 수정을 할지 해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4번 문제에서는 decide라는 삼형식 동사의 형태를 보는 문제입니다. 네, decide가 결심하다, 결정하다라는 말인데 뒤에 이제 소개하는 것을 결심했다라는 목적어로서 introducing이 맞는지 여기다가 to를 써야 되는 거는 아닌지 관련 문법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점검을 해볼 거고요. 제가 1, 2번의 대조군을 안 썼는데 1번의 대조군은 secure이라는 형용사를 명사로 바꿀 것인지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by라는 전치사를 with라는 전치사로 대조군을 잡아서 문제풀이를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잡은 체크 포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1번 문제에서 방금 feel이라는 동사는 감각동사로서 빈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중1, 중2 학생, 중3에도 특히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말인데요. 기본적인 문법으로서는 뒤에 나오는 형용사를 느끼다라고 하고요. 저희 학생들은 명사가 나올 때는 like라는 전치사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번 문제에서는 바로 그 점을 포인트로 잡은 문제입니다. 네, feel이라는 게 뒤에
형용사가 나올 때는 뒤에 나오는 형용사를 보어로 쓰이게 돼서 이 형식 문장이 되는데, 이 문장에서 그렇다고 이거를 무조건 형용사로 바꾸면 되는 건가 해서 학생들이 secure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이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자신감을 느끼는 거랑 그리고 안전함을 느끼는 거니까 어떤 뒤에 있는 목적어 대상을 느끼는 걸로 봤을 때 저희가 뒤에 명사를 취할 때는 뒤에 나오는 대상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감각을 느끼게 되는 삼형식 동사로서 명사를 취할 수 있음을 수업 시간에 언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secure의 품사는 이동혁 선생님 뭐죠? secure는 형용사. 네, 안전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형용사를 쓰려면 그럼 앞에 있는 pride의 품사는 뭐죠? 명사입니다. 네, 자신감, 자부심이라는 명사잖아요. 그러면 and라는 접속사 때문에 앞뒤에 품사를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pride를 건드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secure이라는 형용사를 security라는 안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는 happy라는 말이 I를 보충해주는 주격보호가 맞는데 여기에서 느끼는 원이라는 것이 more pride나 secure이라는 것이 보충을 해주는 주격보호가 아니에요. 목적어를 이끄는 거기 때문에 저는 security로 바꾸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이거는 점수대가 낮은 학생들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로리드라는 것은 앞에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는 아니고 어떤 대상을 싫다라고 했을 때는 by라는 전치사를 쓰면 안 돼요. 네, 사전적으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싫다라고 하는 with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3번 문제에서는 물론 불꽃의 기원이니까 그냥 과거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건 해석적인 접근이고요. 문법적으로도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김학성 선생님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뭐 last 들어간 거 어떤 것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는 yesterday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학생들이 많이 뭐 at the time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 당시에 라는 말이라던가 아니면 in 다음에 연도가 나왔을 때는 시제를 과거로 맞춰줘라 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have been invented라고 하는 것은 이동혁 선생님 시제가 언제일까요? 현재 완료로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법적으로는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하는데 저희가 현재 완료라는 거는 현재랑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불꽃놀이는 과거에 된 거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끝났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사의 형태인 have been invented를 have been을 지우고 비동사는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앞에 나와 있는 게 복수형인지 단수형인지 보셔야 되고 were이라는 복수형 비동사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4번 문제에서는 저희 중2 학생들이 모두 다 이미 끝냈어야 되는 3형식 동사고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할래,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할래 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네, 일단 정답부터 고쳐볼게요. 네, 여기서는 decide는 결심하다, 결정하다라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것을 결심했다라고 해서 to introduce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90점대로 설명을 했는데 80점 이하의 학생들은 저렇게 무조건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가 있지만 둘 다 취할 수 있는 동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취하고 의미가 변하는 동사들도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언급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2 때 배웠던 감각동사가 꼭 형용사만 보어로 취하는 동사로 쓰이는 것이 3학년 때는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 언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는 품사 문제입니다. 네, 중3 학생들 대상으로 봤을 때는 뭐 품사 문제라고만 봤을 때는 난이도가 적겠지만 그래도 여기선 점검해야 될 것이 아직까지 배웠던 것에서 변형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5에서 3점 주도록 하고요. 출제 빈도도 똑같은 5에서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는 전치사 문제입니다. by랑 with 또는 in과 같이 수동태로 쓰이는 전치사의 구분은 중2 때 많이 가르치는데요. 여기에선 수동태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 학생들이
뭐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수업 시간에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이렇게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에서는 그렇게 구별을 크게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적인 용어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줄 거고요. 난이도는 5에서 2, 빈도도 5에서 2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는 시제 문제입니다. 네, 지금 현재와 관련이 있는 건지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를 정확히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라는 것을 중2 학생들에게 점검해 줄 거고요. 출제 빈도는 5에서 3점 주고 난이도는 그거보다 좀 작은 5에서 2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는 중2 때 100% 나오는 문제이니까 출제 빈도는 5에서 5점 줄 거고요. 학생들이 암기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므로 난이도는 5에서 2점,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김민우 선생님 수고했습니다.